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침마다 목요 특강 시간입니다. 우리 신체 기관이 어떻게 아프고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늘 확인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말이에요. 네. 이 속이 뭐 보여야 말이죠. 속이 보이면 좀 민망하지 않을까요? 아, 그렇긴 하군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기관이 위장기관이 아닐까 싶어요. 네. 뭘 늘 먹으면 그 반응을 점검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또 바꿔 말하면 뭐가 매일 들어간다는 건 그만큼 탈이 날 가능성도 많다는 얘기겠죠. 예. 네. 그 소화기관 괜찮으세요? 위 이런 데 괜찮으세요? 가끔 이제 뭐 위 내시경도 받고 이러실 텐데 좀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병원을 찾을 때는 이미 증상이 시작된 지 한 10년 이상 지난 경우가 많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더 주의 깊게 예민하게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그런 얘기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이분은 한의학 박사신데 양방으로도 이쪽 이 위에 대해서 아주 오랫동안 연구를 해오신 분이거든요. 한의학 박사 최소영 박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예, 잘해주십시오. 네. 앞서도 저희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위라는 게 대단한 기관인가 봐요. 뭘 매일 집어넣는데도 이렇게 멀쩡한 걸 보면요. 예, 위장은 전쟁터입니다. 예, 항상 이제 뭐 우리가 별별 음식 다 먹잖아요. 그렇죠. 그거하고 싸마느라고 계속 위장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전쟁을 아주 지혜롭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별일이 없는 거죠. 뜨거운 거, 차가운 거, 매운 거, 짠 거, 별거 다 먹잖아요, 우리가. 늘 부글부글 하겠군요, 정말. 예, 그렇죠. 하여튼 네. 위장이 시달리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게 우리의 인생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렇게 명절 지나고 나면 속 예, 안 좋아서 찾아오신 특히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명절 지나면 하여튼 체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식생활 양상이 바뀌게 되니까요. 바뀌기도 한 하고 사나흘 동안. 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요. 명절 때.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아니 뭔 신경들을 그렇게 쓰세요? 네. 명절 보낸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죠.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위만 주의 깊게 자신의 위만 살펴봐도 건강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는 얘기나 같은 네,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한의학에서는 위장을 후천지 본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선천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우리 몸을 이끌어가는 건 위장이 중심이 돼서 한다. 그리고 위장을 우리 몸의 중앙이라고 얘기해요. 중앙. 실제로 중앙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먹은 게 다 이걸 통해서 우리 몸을 다 이렇게 공급하니까. 그래서 위장 관리가 우리 몸 관리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비슷한 얘기죠. 예. 그래서 위장 관리 참 중요한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디 보여야 뭐 관리를 하고 뭘 어떻게 해요? 근데 위장 말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못 느낄 뿐이지. 예, 너무. 그럼 오늘 박사님 강의를 듣고 나면 위장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되나요? 글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강의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위장을 한번 생각하자. 네. 위장이 하는 얘기를 좀 들어보자. 네. 뭐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오늘 위장의 언어를 해석해 주시겠습니다. 강의 청해 듣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때요?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주부들이 많으시니까 명절 잘 보내셨냐라고 하는 말보다 명절 잘 견디셨냐 그 말이 더 좀 맞을 것 같아요. 예, 명절 음식 장만하고 뭐 행사 뒷바라지 하느라고 몸고생 많이 하셨죠? 오죽했으면 명절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런 질병명이 붙었겠어요. 책에는 안 나옵니다. 의학 책에는. 그렇지만 명절 때 특별히 이렇게 우리 주부들이 고생하는 그런 병들이 있기 때문에 명절 증후군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이제 앞으로 언젠가는 남자들이 명절 음식 장만하는 날이 오겠지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위로를 좀 받으세요. 차제 제가 제안 하나 하면은 명절 음식은 남자들이 하고 좀 설거지는 여자들이 하고 설거지는 좀 남자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설거지를 참 잘합니다. 예전에는 제가 그 부엌에 들어가지 않았었는데 한번 아내가 좀 몸이 좀 약해져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좀 안쓰러워가지고 내가 설거지 해줄게 하고 했는데 설거지 하다 보니까 그냥 스트레스가 싹 풀리더라고요. 예? 그러나 뭐 병원 관리다 뭐 환자보다 이게 환자 보는 게 그게 신경 많이 쓰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와가지고 설거지를 하는데 물로 막 씻어내는데 내 마음이 씻어지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설거지는 이거는 노동이 아니라 건강 운동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남자분들한테도 내가 권하고 싶어요. 그래서 설거지 하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아니, 그렇게 좋은 건 여자들이 그냥 계속 하게 하는 왜 이러세요? 좋은 건 같이 하자고요. 네. 보세요. 이제 음식점만 하고 여성분들 고생하는데 남자들이 이제 팔 걷어붙이고 남편들이 앞에서 설거지 하면은 보기도 좋고 또 여자분들도 위로가 되고. 예? 이참에 제가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근데 잘 들으실까 모르겠네요. 근데 여성들이 명절 때 이렇게 고생하는 건 몸고생도 있지만 더 괴롭히는 건 마음고생인 것 같아요. 네, 마음고생인 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도 이렇게 보면 저희 이제 장모님만 지금 계시고 이제 다 돌아가셨지만 양가 부모가 다 살아계실 때는 가족들이 다 모이잖아요, 명절 때. 저희도 한 30명 이상 모여요, 모이게 되면. 근데 보면은 우리 집사람은 좀 무던한 성격이라서 뭐 잘하고 있는 것도 일하다 보면 뭐 웃으면서 대화 잘하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별일 없는 줄 알았더니 명절 끝나고 오자마자 그냥 탁 이렇게 머리 딱 그냥 죽겠어 그러면서 머리 아파 죽겠대. 그 눕는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까 나는 막 여기서 전부 치고 있는데 동서는 말이지 무슨 남자들 노는 데 가서 치닥거리면서 말이지 그거 속상해가지고. 근데 또 어머님은 또 그것도 뭐라고 안 하시고 역성 들고 이러는 게 굉장히 힘들었나 봐요, 마음이. 근데 그때 전 하나 먹었는데 그게 체한 거야. 그 체하더니 속 아프고 머리 아프고 죽겠다고 막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누구나 예외 없이 명절 때 가족들이 모이면 신경전이 막 공중전이야. 일은 여기서 하는데 저쪽 신경 쓰면서 내가 소외되는 거 아닌가, 자존심 상처 받는 거 아닌가, 뭐 편애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다 있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우리 여성들이 특히 신경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 가슴앓이 속병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네. 예? 어렸을 때 저도 가슴앓이 속병 돼서 약장수들이 길거리에서 약 팔고 그러는 걸 그 추억이 있는데요. 가슴앓이 속병이라는 거는 가슴앓이, 그러니까 마음병, 속병, 위장병 같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프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은 같이 아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만 아픈 게 아니라. 그래서 사실 가슴앓이 속병을 의학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위궤양이에요. 그리고 또 담석증이고.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고된 시집살이 하고 또 남편 구박도 많았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응어리져가지고 담수 분비가 안 되니까 담석증 생기고 또 스트레스를 받아서 풀 수가 없어요. 뭐 풀어봐야 집에 있는 부직갱으로 때리는 것밖에 없었다고. 뭐 어디 가서 뭐 볼링을 하나 뭐 할 수 없었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응어리지고 그러니까 또 위 점막이 상하고 궤양 생기고 그러면서 사신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명절만 되면 마음고생 또 몸고생, 고생을 하시죠. 제가 이제 현대판 이제 가슴앓이 속병 환자를 하나 한번 소개를 할 텐데요. 저희 병원에 이제 내원하신 분이신데 한 46세 정도 된 걸로 기억이 돼요. 근데 이분은 20년 만며느리 생활 경력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 말만 들어도 고생 많이 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뭐 집안 대소사 다 뒷바라지하고 뭐 그런 분인데 우리 평범한 우리 주부들의 또 이렇게 가족을 이끌어가는 분으로서 어떤 가슴앓이 속병이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면 참 힘든 일들이 많아요. 우선 위경련이 자주 일어난대요. 자꾸 조금만 이제 신경 쓰고 또 예민해지고 조금만 잘못 먹으면 위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응급실 가는 일이 좀 자주 생겨요. 예전에 뭐 처녀 때도 위장은 뭐 썩 좋지는 않았다고 그럽니다. 좀 약하긴 했지만 결혼하고 나면서 이런저런 신경 쓰고 또 시집에 대한 또 신경도 써야 되니까 항상 그 스트레스 환경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그리고 또 잘 체해. 뭐 조금만 잘못 먹어도 또 신경 쓰고 먹으면 그냥 그대로 체하는 거예요. 뭐 그때마다 소화제 먹고 막 이러는 거죠. 근데 이분이 제일 고통스러운 게 편두통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두통이 생겨가지고 이제 진통제 같은 거 우선 우리가 알기 쉽게 먹는데, 근데 이게 나중에는 자꾸 심해지니까 이제 세 알 먹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제대로 소화 안 돼, 머리 아파, 뭐 약 먹어야 돼, 뭐 이러면서 또 제대로 못 먹으니까 또 어지럽고 또 뒷목 어깨 다 결리고 마음 우울해지고 예민해지고 짜증나고
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이제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 이러다 이거 뭐 사는 맛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저절로 나오는 게 우리 주부들의 일상적인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남편이 하도 아프다 그러니까 한번 종합검진 받아보자. 그래서 아주 본인은 큰 병 걸렸을 거다 작정하고 이제 간 거야. 근데 가서 뭐 MRI도 찍어보고 뭐 뇌신경 가서 MRI도 찍어보고 뭐 자꾸 아프니까, 그리고 또 내시경도 해보고 초음파도 해보고 갑상선도 검사하고 피검사 다 해봤는데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약간 염증 정도. 다행이죠. 다행이죠. 나왔으면 어떻게 돼요. 근데 다행인데 또 마음이 아픈 거야. 왜냐하면 다 검사해서 괜찮은데 왜 이렇게 소화가 안 된다 그러고 왜 자꾸 아프다 그래. 그러니까 오해받는 거예요. 이제는 몸도 아파 죽겠는데 또 오해까지 받으니까 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무튼 우리 국민들이 또 특히 여성분들이 이렇게 소화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문제가 안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이런저런 병이 뭐 여기저기 많은데 소화가 안 될 때 더 이런 증상들이 더 잘 나타나더라. 두통이 먼저인지 위장이 먼저인지 모르지만 자기는 볼 때는 위장하고 많이 관계 있는 것 같더라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기능 검사를 해보니까 위장이 많이 안 좋으세요. 위장이 많이 안 좋고. 근데 문제는 이거야. 위장이 안 좋은 거에 분명한데 환자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분명한데 검사해보면 왜 안 나오냐는 얘기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이 이제 소화가 안 돼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떤 모 대학에서 이제 그 연구한 자료에 가면 10명이 이제 위가 아파가지고 오면 7명 정도는 그렇게 큰 문제 없다는 거죠. 한 3명 정도가 기질적인 문제가 있어서 진짜 아파서 오는 거고 나머지는 별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붙여지는 이름이 뭡니까? 예? 신경성 위장질환으로 붙여준다. 근데 신경성 위장질환이라는 게 참 그 의사 입장에서는 편해요, 말하기엔. 그 신경 쓰지 말고 마음 편하게 살아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받는 입장에서 어떻게 신경 안 쓰고 삽니까? 뭐 죽으라는 말밖에 더 돼? 근데 그 참 애매하고 또 약도 없다는 게 신경성 아닌 겁니까? 약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런 그 위장 때문에도 고생하는데 또 잘 진단도 안 되고 조금 치료가 또 잘 근본적으로 안 되니까 고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그래서 위장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예? 왜 속은 아픈데 왜 안 나오냐는 얘기지. 이거 한번 좀 속 시원하게 한번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장은 우리나라는 위장 천국이에요. 아마 세계에서 위장병 제일 많은 나라 같아요. 우리 국민의 한 4분의 1 정도라니까 1200만 명 정도 되죠. 뭐 다 세보지는 않았겠지만 대충 그 정도의 사람들이 만성 위장병 때문에 평생 또 신경성 위장병 때문에 고생하는 거예요. 항상 약 끼고 살고 또 그러니까 밥의 즐거움, 먹는 것의 즐거움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럴 때 조사해 보면 제일 더부룩하고 가스찬 분들 참 많아요. 항상 먹으면 그득해가지고 말이지. 그 기분 나쁘죠. 그리고 또 잘 체하고 속 쓰리고 또 어떤 때는 배가 쌀쌀 아프면서 또 설사하고 또 변비 있고 뭐 이래저래 이런저런 위장 증상 가지고 고생들 많이 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는 참 많다. 그 다음에 또 그뿐입니까? 또 하나는 위암 환자가 많은 거예요. 위암 환자가. 위암이 부동의 세계 1위예요. 불명예입니다. 이건 진짜. 예? 사실 우리나라 저도 참 그 의아해서 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렇게 위암이 많아? 참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음식 참 좋은 게 많아요. 한국에 제일 대표적인 게 뭐예요? 김치, 뭐 청국장, 된장, 뭐 고추장 이런 것들은 세계적으로도 과학자들도 항암 음식으로 최고다. 건강 음식으로는. 그런 걸 잘하는 나라가 왜 또 위장에 이렇게 취약하냐 말이죠. 암이 많고. 그 암을 조사해 보니까 위암이 지금 뭐 거의 남자분들이 좀 더 많아요. 여성분들과. 거의 뭐 한 20% 가까이 육박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장암도 처음에는 4%, 5% 오르더니 14%가 넘었어. 또 뭐 식도암, 뭐 췌장암, 담간 이것도 다 위장, 소화 이거와 관련된 그 기관이니까 이래저래 따져보면 거의 40% 가까워요. 35% 넘어서. 요즘은 암 제일 많은 게 갑상선 암입니다. 우리 의사들이 농담할 때 암이 걸리려면 갑상선 암 걸려라 그래요. 그건
기왕이면 그거 올려라. 왜냐하면 그 생명에 큰 지장이 없어요. 그냥 잘라내고 항암치료 심하면 조금 하면 큰 문제 없이 살 수 있는데 그걸 제거하면은 앞서 그 암을 제거하면 소화기 계통의 암이 제일 많은 거죠. 근데 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소화기에 약하냐? 유럽이나 저 미국 같은 데 가면은 그 위장암은 그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 전립선이나 폐나 또 대장암 이런 쪽이 많죠. 아무튼 항암 음식이 잘 발달된 우리나라에서 좀 불명예스러운 그런 기록을 갖고 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럴까? 앞으로 뭐 암이 자꾸 많아진다는데 어떻게든지 이걸 우리가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야 돼요. 찾아서 대안을 만들고 조심하고 그래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너무 한국 사람들이 맵고 짠 거 많이 먹어서 그렇다. 사실 의학적으로 보면 매운 거는 암에 좋습니다. 왜냐하면 매운 거는 이렇게 발산지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흐트러트려요. 우리가 매운 걸 먹으면 땀 나잖아요. 시원하잖아요. 그죠? 그 맛을 먹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응어리가 앉아요. 매운 거. 너무 지나치게 매운 거는 안 좋지만 물리적으로 위 점막을 손상시키고 하지만 어느 정도는 괜찮은 거예요. 사실 따져보면 매운 거 더 매운 거 먹는 분들이 많아요. 외국 인도나 동남아 같은 데 보면요. 우리나라 청양고추보다 훨씬 아주 매운 거 심합니다. 지금 매운 거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그쪽 고추 수입해다가 요즘 뭐 요리한다는 것도 제가 들었는데 또 짠 거 물론 좋지는 않아요. 알맞게 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나트륨이 부족하면 심장에 이런 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느 정도는 유지돼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짠 건 안 좋죠. 근데 짠 것도 우리나라만 짠 게 먹는 게 아니에요. 유럽 쪽 가면은 더 짜요. 독일 같은 데 가면 햄 같은 거 먹으면 진짜 소금 소태야. 근데 그런 데 보면 위험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맵고 짠 것이 위장에 좋지 않은 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위암을 유발할 수 있는 직접 인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같아요? 예? 스트레스. 예, 맞습니다. 스트레스도 있는데 제가 위장을 오래 연구도 하면서 전문하면서 제가 느낀 결론적인 생각은 밥통 인식이에요. 위장에 대한 밥통 인식. 우리 국민들은 위장을 너무 잘 이해를 못하고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어요. 위장을 밥통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밥통이라는 말은 이게 밥을 담는 그릇이니까 사실 어원으로 따지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다 가끔 보면 우리가 뭐 좀 생각이 모자라고 말이지 뭐 이러면 뭐라 그래요? 야, 밥통아 그러잖아. 위장이 그렇게 생각 없는 걸로 은근히 오버라 떼면서 위장 그렇게 좀 홀대하는 것이 같이 우리 이렇게 인식 속에 있어요. 자리하고 있다고. 또 하나는 우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좀 재미있게 얘기하시느라고 하는 얘기가 기억이 나는데 아버님이 처갓집에 이제 놀러 갔는데 장모님이 이북에서 사셨기 때문에 이렇게 냉면을 이렇게 해주셨대요. 냉면을 해주는데 엄청나게 세수대야 같은데 이렇게 주시더래요. 워낙 잘 잡수는 분이시기 때문에 한 그릇을 주셨으니까 다 먹는다 해가지고 이제 다 먹을 때쯤 됐는데 또 그만큼이 또 부어지더래요. 네? 많이 먹어. 그래서 얼마나 정이 많아요. 네? 근데 그거 다 잡수신 거예요. 왜냐하면 안 먹으면 오해받을까 봐 다 잡수신 거예요. 집에 오시는 길에 전철 타고 오셨다는데 그냥 아래로 위로 난리가 났답니다. 그냥 사람들이 있는 데서. 위장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위장이요 이렇게 작아요. 손 한번 펴보세요. 자기 손보다 작아요. 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여기다가 그냥 막 부은 거야. 그러니까 위장 늘어나는 순간 이게 연도운동이 안 되죠. 그 또 자꾸 늘어나니까 주로 이렇게 약해지고요. 그리고 배 나오고 그러죠. 저희 어머님도 그러셨어요. 어머님도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면 당신이 잡수던 밥에 또 퍼줘. 많이 먹어. 얼마나 고마워요. 그 마음씨가. 근데 어머니 이거 더 먹으면 소화 안 돼. 소화 안 되면 그거 다 다른 데로 가. 그만 좀. 아니야. 그래도 더 먹어. 그러시죠? 그런 따뜻한 정 속에는 위장에 대한 인식이
생각이 결여되어 있는 거죠. 밥통 생각이에요. 위장이 다 먹으면 알아서 하겠지, 다 어떻게 되겠지.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본능적으로 먹는 것에 대한 그런 욕구가 있어요. 우리가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인사하지만 밥 드셨어요? 밥 잘 먹었어요? 먹는 게 참 중요한 나라예요. 먹는 프로도 또 제일 인기라면서요. 네? 본능이 있어요. 먹는 것에 대한 욕구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먹는 건 좋은데 위장에 대한 생각은 까맣게 잊고 그렇게만 한다는 거죠. 밥통 인식. 그 다음에 또 빨리빨리라고 하는 또 문화가 있잖아. 빨리빨리. 그래서 경제 발전도 되긴 했지만 빨리빨리가 위장 망가뜨리는 데는 제일 안 좋아요. 얼마나 빨리 드시는지 몰라요. 저한테 오는 환자분 가운데 여성분인데 저 3분이면 먹어요 그래요. 우리 국민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 두세 배 빠르대요. 뭐 천천히 자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보편적으로 빨리 잡잖아요. 뭐 식당에 가면 빨리빨리 주세요 그러고 또 옆에서 보면 고깃집에 가서 먹으면 고기를 이렇게 삼겹살 같은 거 다 쌈 싸가지고 이만큼 싸가지고 집어였는데 넣자마자 또 싸. 또 싼다고. 예? 그리고 싸면 또 그 꿀떡 넘기고 또 먹어. 예? 그렇게 빨리 드신다고요. 그렇게 빨리 먹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 침이나 이 혀나 이 입은 이는 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소화기관이에요. 이 침에는요 우리가 주로 탄수화물을 먹는 민족 아닙니까 사실? 이게 거의 어디서 분해되냐면 침에서 많이 분해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먹는 음식 가운데 독소가 많아요. 발암 물질도 모르게 먹잖아요 우리가 이런 얘기도 있어요. 발암 물질을 먹어도 침 섞어서 잘 해서 내려보내면 그 발암 물질 죽는다 이게. 그래서 암 환자들 있잖아요. 껌 씹는 훈련시킵니다. 자꾸 침 분비해서 이 안에서 그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독소들 다 제거하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침을 많이 활용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꿀떡 넘기니까 그냥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 또 췌장이나 담낭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소화액 분비를 위해서 준비를 한다고요. 근데 막 준비해서 내려보내려고 하는 찰나에 벌써 내려와가지고 하니까 써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써먹지도 못하니까 내려오다가 그 안에서 고이고 다시 역류하고 그래가지고 그게 또 이제 췌장을 망가뜨리고 담 쓸개 응어리져가지고 담속도 만들고 콜레스테롤 담속이 되게 그래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췌장에 암도 걸린다든가 그 안에서 자꾸 염증이 생긴다든가 그래서 당뇨도 오고 이런 것들도 빨리 먹어서 생기는 거니까 얼마나 빨리 먹는 게 빨리빨리 그 식문화가 우리 몸에 해치는지 몰라요. 이거 진짜 여러분들 정말 유념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튼 빨리빨리 먹는 음식, 식습관 이런 것들이 이 그림이 좀 지나친 그림 같지만 이거 반성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그러한 것들이 나는 위장을 이렇게 마구 홀대하고 위장 생각 안 하고 생활하는 그런 우리의 식습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서서히 위장을 망가뜨리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위암을 밥통의 반란이다. 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견디다 못해가지고 반란 일으킨 게 암이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럼 과연 말이죠. 위장이 밥통이냐? 이거 한번 살펴보자고요. 위장에 대해서. 위장이 어떠한 기관인지 우리가 살펴보면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우선 우리가 내시경을 한번 하는 걸 상상을 해볼까요? 우리가 내시경하면 이제 입에다 넣어서 기도를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식도, 위장으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이렇게 모니터로 이렇게 보면은 분홍색, 붉은색 아주 이쁜 점막들이 주름 잡혀서 보입니다. 거기서 이제 의사들은 한 5분, 10분 하는데 거기서 염증이 있는지 아니면 뭐 폴립이 있는지 궤양은 없는지 또 혹시 암은 없는지 뭐 충혈은 됐는지 이런 걸 이제 찾아내죠. 근데 그 내시경을 통해서 보는 위장은 바로 점막만 보는 거죠. 위장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잘 보이시나요? 위장 이렇게 생겼잖아요. 내시경을 이렇게 보면 주로 보는 데가 어딜까요? 여기잖아요. 근데 여기도 있다는 거예요. 점막을 잠깐만 속 들여다보면 여기에 이게 되게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은 한 3에서 8mm 정도 돼요. 장은 좀 더 얇아요. 근데 이 안에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이 안에. 여러분들 여기에 대한
그 위장의 점막 속살 조직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보셨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내시경으로 볼 수가 없어요. 내시경으로 보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뭐 백견에서도 없고 뭐 배를 통해서 볼 수도 없고 진단 사각지대에 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데 숨어 있었어요. 예? 그게 지금 점막이 이제 우리가 점막이 있으면 이만큼이 3에서 8mm 정도의 두께에서 여기에 많은 기관들이 있는데 여기 다 이제 우리가 그려낼 수 없어서 제가 말씀으로 이제 설명을 할 텐데 여기에 어떤 기관들이 있냐면 우선 우리 몸에서 면역세포가 어디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우리가 외부에 나쁜 균이 들어오고 이러면 이거를 물리치는 면역세포들이 어디에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저는 간에 제일 많은 줄 알았어요. 저도 이렇게 가끔 무식합니다. 저도. 근데 위장이에요. 알고 보니까. 위장에 우리 몸 전체 면역세포의 절반도 아니고 70%가 있습니다. 70%가 위하고 장에. 그러니까 군대 조직이 제일 많은 거예요. 군대 조직이. 그러니까 면역세포는 군대라고 우리가 얘기해도 되잖아요. 전쟁을 하는 군대. 그러니까 군대 조직이 위장에 제일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신경세포가 어디에 제일 많아요? 당연히 그 머리죠. 뇌에는 전부 신경세포들로만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엔 어디일 것 같아요? 척수신경이나 콩팥이나 이런 데가 신경이 많이 있습니다. 세포들이. 근데 알고 보니까 뇌 다음으로 두 번째가 뇌 위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기관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조직하고 정보기관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위장을 요즘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위장은 밥통이 아니다. 제2의 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고 보니까 밥통이 아니고 뇌였던 거예요. 왜 거기에 면역세포하고 정보하는 신경세포가 제일 많을까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별별 거 다 드시잖아요. 그게 우리 몸에 좋은지 뭐 나쁜지 다 감별해내는 게 그 신경들이 하는 거예요. 햄버거를 먹었는지 비빔밥을 먹었는지 다 감별해가지고 많이 먹었는지 적게 먹었는지 농약이 들어왔는지 뭐가 들어왔는지 다 해가지고 그걸 다 정보원들이 있어요. 다 깔려 있어가지고 그걸 다 알아내가지고 뇌에다 다 일러요. 뭐 들어왔다, 어떻게 들어왔다, 얼마 들어왔다. 그러니까 그걸 다 가지고 뇌에서 판단해서 뱉어내라, 토해라, 설사시켜라, 뭐 그만 먹게, 체하게 해라, 더불어 이런 사인들을 보내면서 하는 게 신경이 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또 신경이 나쁜 게 들어왔다. 그럼 면역세포한테 일러요. 그럼 면역세포 알았어. 그래서 그걸 또 다 그 독소를 이제 없애는데 전쟁을 일으키면 어떻게 됩니까? 막 아플 거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나면. 그것도 아주 평화로운 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하나도 안 아프게 나쁜 것들을 싹 해독시켜서 배설을 시켜요. 아주 지혜로운 면역 전쟁이죠. 그러한 기능들이 위장에 있다는 얘기죠. 이것만 있습니까? 여기에 뭐 우리 위산 있잖아요. 위산이 소화에서는 또 위장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래서 위산 억제제 너무 많이 잡수면 안 돼요. 오래 잡수면. 그게 위장을 아주 깨끗하게 하고 또 음식을 다 철도 오면 녹여낼 정도의 강한 그런 물질이 있잖아요. 또 그리고 많은 효소들, 소화 효소들을 다 여기서 분비하고 특히 이 점막에는 그 위산 때문에 위산이 들어오면 다 녹잖아요. 조직이. 그걸 보호하는 그런 점막의 물질이 있어요. 이 점에 꼭 윤활유 같아요. 우리가 이 뮤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독뱀들이 자기네 혁뱀으로도 죽지 않는 것은 위산에 대한 보호 물질이 위장 자체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물질도 다 여기서 만들어서 여기다가 공급하고 또 혈액 공급도 다 해서 위장에다가 혈액도 공급하고 또 위하고 장에서 만들어진 것도 몸에다 공급하고 또 여기 근육들이 있어요. 이 근육도 아주 굉장히 기가 막혀요. 근육도 이렇게 된 근육이 있어. 이런 식으로 모양된 게. 또 이렇게 된 근육도 있어요. 또 이렇게 된 근육도 있어요. 이렇게 근섬유 조직들이. 그래서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해서 아주 들어온 음식을 반죽을 뭐 기가 막히게 종합적으로 하는 아주 잘 발달된 근육층도 있고. 그 외에 또 이제 정신과 관련된 호르몬들도 또 여기 많아요. 그런 정신신경 호르몬은 뇌에서 다 분비되고 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서 이제 많이 만들어진다는 게 최근에 밝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울증 걸리는데 그 관련된 그 호르몬이 세로토닌이라고 너무나 유명한 호르몬이 있죠. 우리 국민들은 엔돌핀 호르몬만 많이 아시는데 엔돌핀은요 많이 분비되면 오히려 나빠요. 사람 흥분하고 말이죠. 뭐 미쳐요. 알맞게 분비돼야 돼. 근데 이거는 많이 분비되면 분비되는수록 좋은 게
세로토닌 호르몬이에요. 근데 이 호르몬이 분비 안 되면 디프레스, 우울해지는 거예요. 기분 나빠지고 자꾸 부정적으로 보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사람 미치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격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이 호르몬이 분비 안 되면 그렇게 되는데, 이 세로토닌 호르몬이 우리 정신과도 관계 있지만 이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분 나쁘게 먹으면 밥 먹을 때 기분 나쁘면 체하잖아요. 세로토닌 분비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분 좋게 잡수셔야 돼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그 외에도 정신 관련 호르몬, 치매와도 관련된 거, 또 뭐 이런 것도 다 여기에서 많이 분비가 돼요. 그러니까 위장이 이게 밥통입니까? 아니에요. 진짜 우리 몸에 중요한 뇌 같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너무 이제 홀대한 거죠. 근데 문제는 점막에 손상이 돼서 오는 위장병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위염도 여러 가지가 있고 또 궤양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여기에 병은 모르시잖아요. 여기도 망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외벽에 병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그 환자가 있었어요. 그분은 이제 소화가 안 돼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요. 그냥 물만 먹어도 딱 여기 이상 안 내려간대요. 꼴 나오네. 근데 그분이 저한테 왔을 때 거의 60 되셨어요. 아주머니신데 키가 한 1m 62 정도. 우리가 그걸 기록을 하거든요. 근데 몸무게가 28kg야. 그냥 배하고 등하고 거의 붙었어. 그분을 이제 먹질 못하니까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영양 공급하는 주사를 맞으신 거예요. 그 연명하는 거죠. 물도 못 잡으니까 음식 거의 못 먹고. 그러니까 주사로 이제 사셨는데, 그래서 자신이 이게 암도 뭐 말기암이다 생각하고 있는데 또 내시경엔 또 말짱해요. 뭐 먹었어야 점막이 손상이 오죠. 근데 그분을 이렇게 눕혀서 만져보니까 의사들이 이렇게 만져도 정확하게 잘 안 만지잖아요. 근데 이분은 만지면 저절로 만져져, 위장이. 왜냐면 오장육부에다가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대비치는 것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위장, 장 다 만져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돌이에요, 돌. 돌같이 그냥 딱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위장이 돌처럼 굳어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서부터 이제 소화 안 돼서 오는 사람들, 그때는 대충 넘어갔었는데 소화 안 되는 사람들 한껏 만져보기 시작했어요. 아주 좀 더 정밀하게. 그랬더니 다 누르면 아파. 원래 아프면 안 되잖아요. 뭐 피부 눌러서 아픕니까? 이게 피부, 그다음에 근육, 지방 뭐 이러면서 위장이 그다음에 있잖아요. 이게 고장이, 이거는 눌러서 안 아프잖아. 눌러서 아플 리가 없는데, 눌러서 아픈 거는 위 외벽이 뭔가 손상이 됐다는 걸 의미할 수 있거든요. 누르면 악 소리가 나요. 그러면서 누르면 이 손의 피부가, 손끝이 동물 중에서 제일 감각이 탁월한 게 사람 손끝이래요. 그래서 눌러보면 뭔가 딱딱한, 위장은 속이 비어있는 장기 아닙니까? 속이 비어있는 어떤 가죽 주머니 같은 거예요. 한 두께 한 8mm 정도 되는 가죽으로 둘러싸여 있는 주머니 같은 건데, 그러니까 누르면 물렁물렁해야죠. 그리고 안 아파야죠. 근데 누르면 딱딱하단 말이죠. 그 뭐예요? 위장이 뭔가 변성이 왔다는 건데, 돌처럼 굳어지는 그런 문제가 위장 외벽에서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거죠. 맞다. 위장이 점막에도 문제가 심각하게 오지만 위장 외벽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럼 왜 위장이 망가지냐를 이제 우리가 이제 연구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 그분께서는 좋아지셨나요? 나중에는 좀 음식도 드시고. 예,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경우는 소화제도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 돌같이 굳어졌기 때문에 당장 생각이 풀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을 열심히 우리가 풀어줄 수 있는 침과 마사지와 이런 것도 초기에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조금씩 미움이라도 드시게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외벽 치료하는 기술을 이제 개발하면서 도움을 더 많이 드려서 몸무게가 40kg 이상 이제 되긴 했는데요. 아무튼 그동안에 이렇게 존재감이 없었던 위장 외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외벽이 왜 망가지느냐? 이제 당장 질문이 그렇게 들어올 수 있죠. 아니, 점막이 있는데 점막 망가지는 건 우리가 당연히 알겠는데 여기는 왜 망가져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요, 이쪽을 위장 외벽 전체를 다시 한번 잘 연구해 보니까 위장의 점막에 문이 있더라고요. 네? 문이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뭐 이건 그림을 기억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위장의 점막 세포를 무진장 크게 확대한 겁니다. 근데 점막들이 다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떨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에 문이 있어요. 이 문은 이 그림 잊어먹어도 돼요. 그렇지만 이제 문은 지하철 문 같이 딱 연상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하철에 가면은 이 티켓 넣으면 열렸다 닫혔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도 열렸다 닫혔다 해요, 이렇게. 근데 작아서 내시경에는 안 나와요. 근데 이게 어떤 때 열리냐면 우리가 먹은 음식이 다 분해가 되고 그다음에 독소가 없고 다 우리 몸에 좋다라고 이제 여기 이제 정보원들이 많을 거 아니야, 신경 정보원들이요. 그걸 다 판단해서 뇌에다 얘기하면 그래, 문 열어. 그러면 그걸 싹 이렇게 들어가서 우리 몸에 퍼지는 게. 물론 이제 이거는 장에서 특히 문이 잘 발달돼 있어요. 근데 위장에도 문이 있어요. 위장은 이게 흡수 장기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게 잘 고여요, 그런 것들이. 아무튼 그렇게 해서 열어요. 근데 우리가 또 너무 많이 먹어서 뭐 노폐물이 많다. 또 먹은 게 독소가 많다. 그럼 이게 몸에 들어가면 안 돼. 그럼 딱 닫아. 일단 그 닫으면 이렇게 조그만 게 탱크가 열어도 안 열린답니다. 아무튼 그렇게 딱 닫아요. 우리 몸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런 문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이 굉장히 중요한 건강의 하나의 파수꾼처럼 우리가 생각이 된 거죠. 문제는 이 문이 파괴되는 데서부터 위장 망가지면서 몸이 망가지는 쪽으로 서서히 잘못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문 파괴시키는 게 뭐냐 이거죠. 이걸 우리가 잘 하나하나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알고 보니까 빨리 먹는 거, 과식하는 거, 폭식하는 거 이런 걸 하면 우리가 음식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가서 음식이 다 분해되겠습니까? 그렇게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찌꺼기 남아요. 찌꺼기가 거기서 위장 안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위장 안에서 이제 부패하는 거죠. 왜냐하면 미생물이 많고 더우니까 이게 부패하는 거죠. 그걸 우리 한의학에서는 담이라고 그래요. 좀 생각하기 좀 그거 하면 시궁창에 끼는 더러운 이끼, 냄새나는 이끼. 그래서 냄새도 올라와요, 구취가. 그런 것들이 위장 점막에 있다가 서서히 이제 이 외벽으로 그 문을 손상시키는 거예요, 이 문을. 이 문을 손상시키면서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외벽에 끼는 거예요. 끼면서 외벽에 손상이 와서 근육에도 끼고 또 신경세포에도 끼고 면역세포에도 끼고 효소분비세포도 끼고 이러면서 위장이 손상이 오더라고요, 외벽이.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름을 붙여야 되겠는데 우리가 이 담이라고 하는 어깨가 우리가 굳어지면 뭐 결렸다고 그럽니까? 담 결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위장도 이런 담이라는 게 이제 알겠죠? 아주 더러운 음식 노폐물 썩은 거라는 걸 그게 외벽에 껴서 위장도 담이 결리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냥 쉽게 담이 쌓인 곳, 담적. 그래서 점막의 문제병은 위염, 위궤양 뭐 이렇게 했지만 외벽이 문제되는 걸 그냥 편의상 담적병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된 건데요. 아무튼 위장이 이렇게 망가지면 담적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문을 깨트리면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게 아까 얘기했던 그릇된 식습관,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이 문을 깨트려요. 이 활성산소를 만들어가지고 또 여러 가지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좀 이따 제가 설명 좀 더 해드릴게요. 그리고 또 술, 과도한 술, 약간은 괜찮아요. 그리고 담배. 그 다음에 우리가 음식 먹는 가운데 얼마나 그 방부제, 조미료, 뭐 살충제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들이 다 그리고 진통제나 뭐 이런 강한 약들 조금 먹는 건 괜찮아요. 근데 지속적으로 먹고 이런 것들이 다 깨트린다는 것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점막도 손상시키지만 위장 외벽을 손상시켜서 이게 문제를 유발하는데 내시경에는 안 보여가지고 우리가 몰랐던 영역에 병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위장 외벽이 망가져서 굳어지면 위장이 움직이질 않으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음식 먹어도 잘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답답해요. 잘 체하고 또 심하면은 여기가 막혀 있으니까 안 내려가니까 밑에는 가스가 올려서 역류가 되고 그리고 가스 차고 또 트림을 하는데 또 막혀서 트림 껄껄하고 배변 시원치 않고 또 속 쓰리고 또 아프기도 하고 굳어지니까 뭐 이러한 여러 가지 병이 생기는데 막상 내시경을 해보면 그렇게 뭐 크게 나오질 않고 뭐 이래서 고생받았던 신경성 위장 질환 네? 실체더라고요. 그래서 위장 외벽이 망가지는 그런 병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좀 새롭게 알아두시는 게 좋겠고 그거보다도 외벽이 왜 망가지느냐에 대한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위암 좀 막자. 제가 이 위장 전문하면서 우리 국민들 위암 한 절반쯤 줄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가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위암을 좀 줄여보자 하는 그런 좀 캠페인을 좀 벌여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그 위암 줄이려면 매운 거 짠 것만 안 먹는 게 아니라 뭐가 더 문제였다? 그릇된 식습관, 스트레스 관리, 또 이렇게 독성 음식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걸 가지고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위장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있는 거 몇 가지만 좀 재미있는 상식으로 좀 제가 알려드릴게요. 먼저 막 먹어도 소화 잘 된다. 나 위장 철밥통이다. 그런 분들 계시죠. 그런 거 부러워하시죠? 네. 그거 부러워할 거 아니에요. 그 진짜 나쁜 거예요. 위장은 아까 조그맣다고 그랬잖아요. 네. 우리가 밥을 많이 먹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아까 그 신경 정보원들이 뇌에다가 얘기해요. 이만큼 먹었다고. 그럼 뇌가 이제 판단을 합니다. 우리 몸에 이 사람의 몸에 영양 상태가 지금 충분한데 그거 많이 들어왔다? 그러면 더 이상 들어오면 안 돼. 체하게 해. 더부룩하게 해. 그러면 안 먹잖아요. 그게 말하는 거예요. 위장이. 그럼 숟가락 놓으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더 먹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소화 안 되는 게 중요한 증상이라는 거예요. 몸을 보호하기 위한. 그게 소화 안 된다고 뭐 투덜댈 필요 없어요. 오히려 소화 안 되는 게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장이 알아서 잘 얘기해 주는 건데 말로만 안 할 뿐이지 증상으로.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이 먹어도 소화 잘 되는 사람들은 위장이 좋은 게 아니라 아까 그 담이라고 하는 독소가 이 신경들이 여기 있잖아요. 아까 신경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거머리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신경에 끼면 신경이 마비가 와요. 그래가지고 많이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정확하게 감별을 못해가지고 정보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뇌에다가 그걸 전달을 못해서 그냥 소화가 증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보면 대학병원에 가서 중풍 걸려서 대소변 받아내는 분들 보면 등치들이 다 어때요? 다 좋잖아요. 막 잡수. 왜 그런 분들이 그렇게 건강하고 힘도 좋고 식사도 잘하는데 왜 그렇게 똥똥 일찍 이렇게 떨어집니까? 막 먹으니까 이건 쌓이는 거야, 막 담적은. 이렇게. 위장이 이랬던 위장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외벽이. 그러니까 이게 독소가 피 속에 돌아다니니까 그냥 내 혈관에 끼고 혈관에 끼니까 혈관도 굳어져서 동맥경화 일어나고 막 이런 혈압 올라. 이러면서 병이 생기더라고요. 실제로 소화는 안 돼서 빌빌거리면서 사는 분들이 되게 어떻게 살아요? 오래 살잖아요. 그게 바로 위장 외벽에 있는 신경들이 담으로 마비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여부에 달려 있더라는 것이고, 마비가 되면 아무리 먹어도 소화 잘 되는데 그게 진짜 불행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 부러워하지 말고 그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알맞게 잡수시라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식후에 보면 커피 꼭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것이 좋으냐 나쁘냐?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이 커피는 위장의 운동을 좀 이렇게 촉진을 시켜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경우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커피가 식도하고 위에 그 관략근 부위의 접합 부위를 좀 느슨하게 해가지고 좀 역류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식도의 위장의 점막이 약하거나 이런 분들은 되게 좀 살이 마르거나 화가 많고 입이 마르거나 목이 마른 분들은 커피 먹지 마세요. 그렇게 먹으면 오히려 점막이 손상이 되고 역류가 되면서 가슴이 쓰리고 이렇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괜찮지만 약간 정도는 괜찮지만 그런 경우의 환자는 피하라. 그다음에 또 식사하고 나서 꼭 담배 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좋으냐? 그러니까 밥 먹고 나서 텁텁한 거 없애려고 그렇게 남자들 되게 하잖아요. 저도 밥 먹으면 밥 먹고 담배 이거 진짜 진짜 건강에 최고라고. 그때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담배 그 타르 성분이 아까 이 문을 깨트려요. 그냥 밥 먹자마자 담배를 피면요 깨지니까 나쁜 게 막 들어가요. 그래서 궤양이 잘 생기고 암이 잘 생겨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그 숙변을 꼭 청소하라. 요즘 숙변 얘기 자꾸 많이 하니까 그래서 막들 하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게 좀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장점막에 보면 장점막 굉장히 매끌매끌하고 윤활하기 때문에 이게 대변이 잘 끼질 않습니다. 끼면 그게 외벽으로 또 들어가요.
그래서 숙변은 원래 보이지 않아. 그래서 직장 부위 그 위쪽에만 이제 대변이 있다가 나가게 되는 건데 그 점막 안에 이렇게 속 안에 보이는 숙변을 제거한다는 건 넌센스야. 그래서 따져보면 그 외벽에 있는 걸 빼야 진짜 그 더러운 것들을 빼는 건데 근데 되게 장청소가 그걸 빼는 건데 자꾸 하다 보니까 점막이 약해져요. 그래서 오히려 장기적으로 봐서는 장이 무력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끔 심할 경우나 조금 도움을 받고 뭐 여러분들 내시경 할 때나 좀 한두 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정도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속 쓰릴 때 우유 마시는 것도 있는데 사실은 이것도 일부는 좋고 일부는 안 좋아요. 위장 근력이 약한 사람들은 안 좋아요. 우유의 그 칼슘 성분이 위장 운동을 방해하기 때문에 오히려 음식 저류를 시켜서 좀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 물 말아 먹는 거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물 말아 먹으면 꿀떡꿀떡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침을 섞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어지게 되고 또 물이 사실은 소화가 안 되는 물질인 줄 모르세요. 이 물을 많이 먹으면 이끼가 잘 껴요. 우리 시냇물 같은 경우에도 물이 이끼의 매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물이 탁하는 물은 다 끼잖아요, 이끼가. 그래서 담이 잘 생깁니다. 근데 물이 가끔 그 물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대할 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막 냉수를 좀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진짜 안 됩니다. 물론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요. 물의 성격이 뭐냐. 우리가 한의학적으로 성격을 얘기할 때 음과 양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차고 덥고 얘기한다. 남자는 뭡니까? 양이죠. 여자는 음이에요. 낮은 양이고 밤은 음이고 해는 양이고 달은 음이고 뭐 이렇게 성질을 구분할 때 음양을 쓰는데 불은 뭐예요? 양이죠. 거기에 비해서 물은 음이에요. 음이기 때문에 찬 거예요. 냉한 음식이 물입니다. 그래서 속이 찬 사람들은 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그것도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추울 때가 언제입니까? 새벽 그 즈음이잖아요. 날씨 차죠. 속도 차죠. 물도 차죠. 어떻게 되겠어요? 들어가서 물이 소화되겠어요? 안 됩니다. 이끼 만들고 담을 만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물론 속이 열이 많고 든든한 분은 물 잡수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아주 좋은데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할 필요는 없다. 그때 물이 좋은 물은 굉장히 좋은데 물 속에 불이 있는 물이 있어요. 처음 듣죠? 미네랄이나 무기염류 같은 것이 있으면 물 속에 불이 있으면 물 자체가 소화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물들을 먹어야 되는데 그런 물들이 많지 않지. 요즘은죠. 그래서 좋은 지하수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해서 먹으면 위장 좋아진다는 말 들어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위장을 이제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습관들을 얘기할 텐데 이거 잘 지키면요 의사 필요 없어요. 저희 같은 사람 필요. 너무 잘 지키면 사실상 저희들이 생활이 곤란해지긴 하는데 아무튼 꼭 이거를 좀 지키셔가지고 저 만성 위장 질환 좀 극복하고 위암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크게 4개, 자잘하게 6개예요. 이거 좀 잘 좀 기억하세요. 크게 한 가지는 뭐냐면 위장 안에 찌꺼기를 만들지 말자. 위장 안에 찌꺼기 만들지 말자. 이제 찌꺼기 개념 가지세요. 찌꺼기를 만들지 않으려면 우선 많이 먹지 말라. 야식하지 말라. 꼭꼭 씹어라. 알맞게 드셔라. 꼭 이걸 꼭 유념하세요. 음식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면 위장 힘듭니다. 그거 소화 못 시킵니다. 찌꺼기 생깁니다. 그것이 썩습니다. 그것이 독이 됩니다. 그래서 위장 외벽에 끼게 되고 위하고 장 외벽에 끼게 되고 그것이 온몸으로 갑니다. 두통. 아까 그 주부님도 위장 있으면 그 외벽에 있는 담이라고 하는 독소가 그 사람이 약한 데로 가요. 그래서 머리 신경 많이 쓰고 일로 가면은 여기에 다 담이 껴요. 그래서 뒷목 뻐근하면서 머리 아프시거든요. 그게 위장 때문에 아프셨던 거예요. 아까 그 주부님도. 그래서 찌꺼기 만들지 말라.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게 333 식습관 운동. 333 기억하세요? 이거는 뭐냐면 하루에 3끼 다 균형 있게 잡수라는 거예요. 되게 여성분들은 아침 안 잡수죠. 잡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어나면 그때 일하기 시작하고 엔진이 가동이 되기 시작해요. 기름 줘야죠. 괜히 아침 안 잡수고 말이 점심 또 이만큼 잡수고 그거 안 좋아요. 그러니까 골고루 조금씩 그리고 저녁에 일찍 잡수고 3끼를 30번 이상 씹으시라는 거예요. 침 섞어가면서 혀.
그리고 30분 식사 시간을 가져요. 딱 10분 차예요. 10분 15분 차이니까 위장 몸을 위해서 한 10분 15분 식사 시간을 더 할애하세요. 그거를 꼭 지키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장에 독성 물질을 넣지 마라. 요즘 독성 음식이 너무 많다는 거 아시죠? 외식하는 거 보면 막 조미료를 몇 숟갈씩 넣는데요. 그러니까 그거 하기 싫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뭐 육류 같은 경우도 막 키우려고 성장 촉진제 먹이고 막 이래요. 항생제 뭐 막 이런 걸 먹이고. 그거 우리 아이들이 먹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너무 천연 감미료 많이 쓰시고, 천연 감미료는 오히려 좋습니다. 그런 걸 쓰시면서 독성 음식이 뭐 어디에 있는가를 다 눈을 뜨고 이렇게 관찰해서 식탁에 올리도록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독성이 들어가면 독성 물질이 그 점막을 깨트린다. 유념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위장 열받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받게 하지 말라. 위장이 열을 받으면 위장에 아까 그 좋은 보호 물질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다 말라버려요. 그리고 열 받으면 위장의 위장의 근육이 우리가 윤활유를 받아야 잘 움직이는데 딱딱해져 버려요. 진흙이 말라가지고. 그리고 혈액순환도 안 되고. 그래서 열받게 하지 말았는데 열받게 하는 게 주로 뭡니까? 스트레스예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뭐 받는다고 그래요? 열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진짜 그 열성 호르몬이 막 분비돼가지고 위장을 손상시키고 위산 분비 막 시키고 이렇게 해서 망가뜨리더라고요. 그리고 술, 너무 매운 음식, 이것도 열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이나 이런 것들도 열을 많이 유발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조심하라. 스트레스를 우리가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안 받을 수 없습니다. 안 받으면 그건 이 세상 사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관리를 잘하자. 스트레스 피하지 말고 관리 잘하자. 누가 뭐라 그러든 잘 껄껄하게 잘 받아내자 하는 건데, 이렇게 되려면 참 인격이 참 고매해야 되고 또 스님들처럼 수도 좀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그 인격 고매해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뭐 그래서 제가 순간순간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저도 그렇게 해요. 스트레스가 온다. 그러면 스트레스는 기운이에요. 화를 내게 하는 스트레스는 열성 기운인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공격적이고. 다 기운으로 작용해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기들이에요. 그래서 호흡도 우리가 기를 순환하는 데잖아요. 호흡에 의해서 조절이 가능하다는, 그게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쁜 기운이 들어온다. 누가 남편이 나한테 뭐라 그랬어. 막 욕을 하고 무시했어. 기분 나빠. 그게 들어오면은 장하고 우리 가슴하고 머리에 둥지를 틉니다. 그 스트레스가. 그래서 마음 기분 나쁘고 성격 나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들어와서 둥지 틀기 전에 생각하면서 코로 들이쉬세요. 그 생각하면서 남편이 얘기한 거, 아니면 아이가 얘기한 거, 또 뭐가 얘기한 거, 친구 들이신 다음에 그거를 명치 언저리까지만 들이셨다가 후 하고 뱉어내서 다 나갈 때까지 순간순간 이것을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계속 훈련하세요. 그러면 그러한 스트레스가 몸 안에 자리 잡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러면 저절로 얼굴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몸도 이상하게 좋아져요. 그걸 자꾸 하세요. 근데 너무 깊이 들이시면 어지러워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소화가 안 되면 자지 말라. 저녁 우리 국민들이 야식 그 분위기도 문화도 있고 저녁 늦게 근무하고 와서 늦게 자시고 많이 잡수고 그러시는데 금방 자면 안 돼요. 2-3시간 걸려요 소화하는데요. 소화될 때까지 좀 움직이면서 그렇게 좀 소화되도록 해라. 그 다음에 또 식사할 때 식탁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시켜라. 좀 약간 어려워졌는데 뭐냐면 즐겁게 식사하라. 즐겁게. 아까 얘기했지만 기분 나쁘게 식사하면 세로토닌 분비가 안 돼서 위장의 운동이 안 돼서 체하니까. 그래서 재밌는 대화, 또 음악도 들어도 좋고. 그래서 즐거운 식탁 분위기로 어머니들께서 먼저 분위기 유도하세요. 뭐 되게 식탁에 앉으면 지나간 짜증 얘기 다 하잖아요. 뭐 할 얘기 다 안 됩니다. 위암 걸립니다. 그 다음에 종종 죽을 좀 먹자. 예전에는 못 먹어서 죽 먹었, 뭐 먹을 게 없어서 죽 먹었지만 이제는 너무 많이 먹어. 위장 좀 쉬어야 돼요. 그래서 좀 가끔씩 속이 좀 안 좋고 그러면 죽을 좀 가끔씩 드시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술은 적당히, 담배는 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황산화 음식. 이 황산화라고 하는 그 활성산소라고 하는 말이 요즘 많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호흡을 하면 산소가 들어오잖아요. 이 산소는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하고 피를 맑게 하고 또 에너지를 만들어 나가는데 산소가 거기서 중간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산소 없으면 에너지 생성 안 돼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데 이 대사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안 돼 가지고 남는 산소가 있는 거예요. 잉여산소, 산소가 남아요. 몸 안에서. 이걸 활성산소라 그러는데 이 산소가 우리 보면은 이 철 같은 게, 쇠 같은 게 녹슬잖아요. 산화된다 그러죠? 바로 그 잉여산소가 녹슬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 활성산소가 우리 조직세포를 녹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늙어요. 이 활성산소가 많아. 그리고 단백질 합성이나 좋은 단백질 합성 이걸 다 방해하고 DNA까지 영향을 줘가지고 암을 만드는 중요한 원인으로 요즘 막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 활성산소를 조심해라. 그래서 활성산소가 안 생길 수 없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우리가 스트레스 속에 살고 또 운동 안 하고 살고 그러니까 대사가 안 돼서 남는데 기왕 좀 남는 거 뒤처리 잘하려면 그 활성산소를 없애는 항산화 물질에 함유된 그런 음식을 많이 드시라. 그런 것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모니터에 나갈 텐데요. 브로콜리 같은 거, 그다음에 도마도 같은 거, 딸기, 감자, 천연 그 감미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 있는 황산화 음식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단호박 같은 것도 그러고 도마도는 드실 때요 파란 거 드시면 안 돼요. 빨갛게 익은 거 딴 걸 드셔야 돼요. 파랗게 익혀서 빨갛게 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드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위장이 말하는 그 소리를 들어라. 저도 이제 습관이 그렇게 됐어요. 음식을 먹다가 여기에 딱 뭔가 맺힌다. 위장이 이제 그만하세요 라는 말이에요. 그럼 숟가락 놓습니다. 꼭 위장은 증상으로 얘기합니다. 이제 위장의 증상을 들으세요. 말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면 그때부터 위장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 위장 건강이 이루어지면 우리 몸의 건강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장이 얘기하는 것은 말로서가 아니라 증상으로 얘기하니까 그 위장에서 표현되는 그 증상에 대해서 다 듣고 그만 먹어라. 이제 그 음식 먹지 말아라. 안 받는다. 이런 것들을 위장이 얘기하는 것을 이제는 귀를 기울여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식사법을 이렇게 하시라 하는 얘기죠. 그리고 가벼운 운동은 참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운동할 때 제일 좋은 게 저는 걷기라고 이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걷기가 진짜 좋습니다. 걷는 게. 근데 가끔 우리가 요즘 저도 우리 집 뒤에 걷는 데가 있어가지고 걸으면 막 이렇게 걷는 분도 있고 별 자세가 다 다양하신데 제일 좋은 거는요. 우선 가슴을 내미세요. 세상 내가 다 품겠다. 그리고 배는 조금 집어넣고 허리는 당기세요. 그리고 어깨는 힘을 다 푸세요. 그동안에 눌렸던 짐 다 푸세요. 그리고 이렇게 흔들어요. 그러니까 시계추같이 힘이 하나도 없이 어깨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게 팔은. 그리고 머리는 목에 살짝 얹은 거예요. 그리고 이 어깨는 수평을 유지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런 자세가 참 좋아요. 이러면서 자세를 잡으면 오장육부가요 살면서 조금씩 이사 가는 거 아세요? 조금씩 움직여요. 그래서 제자리에 안 지켜요. 그래서 병이 많이 생겨요. 균형이 깨져가지고. 이렇게 해서 걸으면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호흡을 코로 들이셨다가 아까 요 정도까지 들이시라고 그랬죠. 그리고 후 뱉으면서 천천히 그러다 좀 이력이 생기면 조금 더 빨리 그런 식으로 해서 걸으면 굉장히 허리에도 좋고 위장에도 좋고 심장에도 좋고 머리순환도 잘 되고 좋은 생각하면서 막 이런 거는 근육 운동 하세요. 그거는 따로 걸으면서 몸과 마음을 평정되게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런 가벼운 운동은 매일 하세요. 이러면은 위장도 근육이거든요. 운동해야 위장도 움직이고 장이 튼튼해야 대변을 짜줘요. 장 혼자서 못 합니다. 근데 여성분들이 그 변비가 많은 것이 운동 안 해서요. 복직근이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운동을 통해서 자꾸 그렇게 길들이세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제 외벽의 치료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제 아마 그 궁금증이 있으실 건데 외벽이 이제 굳어지거나 변성이 오는 문제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소화제가 잘 안 듣더라고요. 그냥 소화시키는 정도의 치료 가지고는 안 되고 이 굳어져 있는 것을 풀어내는 그런 특수한 방법들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연구한 거로는 위장 외벽이 담이 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약을 일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특수하게 발효시켜서 들어가게 해서 여기 있는 담들을 빼면 굳어진 것도 풀어지고 하는데, 오래된 굳어짐이나 이런 문제들은 이제 물리적으로 풀어내는 그런 어떤 물리적 기계들에 의해 가지고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외벽이 망가지는 문제는 소화제 가지고는 조금 역부족이에요. 완전히 낫지 않고 증상은 좋아져요. 그렇지만 굳어진 게 안 풀어져서 특수한 방법이 필요했던 건데, 담이 풀리는 그런 특수한 약과 외벽을 이렇게 풀어주는 그러한 물리적인 접근을 통해서 위장을 부드럽게, 그리고 담이 빠진 좋은 위장 형태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제 점막도 이제 그 내과에서 치료하면 참 좋죠. 점막도 치료하면서 외벽에 대해서도 치료하면 거의 위장 전체를 우리가 잘 개선할 수 있는, 그래서 근본적인 치료도 가능해요. 그러면서 음식 조심하면 위장 극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암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10가지 수칙들 꼭 붙여두셨다가 다 실천하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위장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그런 시대를 우리가 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강의는 오늘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궁금한 걸 이렇게 콕콕 집어서 말씀을 해주시는지. 예, 저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들께서 할머니들부터 쭉 내려온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아기들 배 아프면 엄마 손은 약손. 이게 정말 의미가 있는 의미가 거네요. 있는 거죠. 풀어주시는 거잖아요. 네, 풀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네, 위장은 네. 차지니까. 예. 또 하나는 어른들께서 왜 한숨 쉬지 말라고는 하지만 왜 가끔 힘드시면 아유 하고 한숨을 쉬시는 것도 사실은 위에 좋은 네, 거네요. 위에 나쁜 기운을 뽑아내는 게 한숨. 걱정, 시름, 안 좋은 것들 다 응어리지는 쏟아내는 것들. 거고. 이게 우리가 걱정, 시름 있으면 응어리지잖아요. 예.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숨을 쉴 필요는 없죠. 우리가 좀 숨은 아까 말씀하신 한 번만 더 좀 가르쳐 주세요. 그 호흡. 이렇게 예. 가슴을 내면서 이게 예. 세상 다 내 거다는 딱 그런 아주 단호한 마음 가지고 딱 내미세요. 어? 이러지 마시라고. 이렇게 내미시라고. 심장을 매일 밀어요. 그래서 모든 스트레스 오면 이긴다. 그리고 이건 다 풀어요. 뭐 힘 하나도 없이 그냥 탁 매달린 거야. 그냥 이러고 다니세요. 이러고. 그리고 허리 당기시고. 배 내밀지 말고 배는 좀 이렇게 하세요. 아유, 오늘 그런 정말. 식으로 해서 여기를 균형을 맞추면 예. 이 안에 있는 오장육부들이 다 이렇게 움직였던 것들이 이렇게 제자리로 잡아요. 와요. 자리 잡아요. 정말 생활에 도움되는 말씀해 주셨죠. 아니, 그리고 결국 음식이 들어간 다음에 관리하는 것보다 들어가기 전에 관리해야 될 그렇죠. 것 같고요. 예. 전 좋은 생각이 든 게 밥 먹으면서 손바닥을 한 번씩 보기로 했어요. 요 정도? 요만한 위에 내가 먹은 음식이 다 들어갈 수 있을까. 네네. 네. 한의학 박사이신 최소영 박사님께 큰 박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친환경 구정마루에서 백화점 상품권, 금성출판사 프로넷 공부방에서 백화점 상품권, 동남보건대학교에서 백화점 상품권, NS몰에서 백화점 상품권 준비해 주셨습니다. 내일은 금요일 생생 토크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왜 울지 않는가, 이런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